아, 앞에 한 두 준 또 진도학 파트 이제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세면 파트 다시 한 번 더 다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에너지 원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획득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영양소를 획득했습니까? 영양소 획득은 우리는 송화라는 걸 쓰죠. 이 영양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환계를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영양소만 필요합니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도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에다가 산소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야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소 획득은 무엇을 통해서 획득하겠습니까 하면 오늘 배울 호흡 기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호흡은 그렇게 호흡 운동과 외순환 돼야죠. 외순환 그리고 내순환 마지막으로 세포 호흡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겠습니다. 산소 획득은 당연히 호흡 기관계를 통해서 획득하는데요. 당연히 허파, 폐를 통해서 획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폐는 근육이 단 1g도 없어요. 폐는 근육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스스로 폐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폐에서 산소를 획득하려면 어떤 기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 갈비뼈. 보통 늑골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갈비뼈 그리고 횡격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요즘에는 이 횡격막을 우리말로 좀 풀어서서 가로막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늑골, 갈비뼈,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폐의 부피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호흡을 크게 들이쉬는 흡기와 내쉬는 호흡기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호흡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흡기, 이건 들숨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좀 한자를 자꾸 한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기, 이거는 날숨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막, 횡격막은 우리가 좀 잘 느끼기는 어렵죠. 근데 갈비뼈 느낌으로만 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이 갈비뼈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흡기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 늑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비뼈 올라가요? 내려가요? 숨을 들이마실 때 올라가네요. 호기시에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횡격막, 가로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갈비뼈가 올라가면 이 안에 몸통, 흉곽이라는데 흉곽의 부피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막은 내려가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횡격막은 내려갑니다. 이 횡격막이 내려가는 것을 횡격막의 수축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흉곽의 부피는 흉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파, 폐를 둘러싸 있는 빈 공간이에요. 흉곽의 부피는 증가합니다. 흉곽의 부피가 증가되는 것은 흉곽의 압력은 감소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호기는 반대가 되겠군요. 제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들숨 아니면 날숨 둘 중 하나만 똑바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반대가 될 테니까. 자, 문제는 폐의 압력입니다. 여기 교재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들숨 폐의 압력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쪽 보십니까?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압을 선택해 볼게요. 폐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숨을 들이쉽니다. 언제까지 들이쉴 수 있을까요? 무한하게 들이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들이쉴 수 있습니까? 하면 폐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들이쉽니다. 다시 한번 폐의 압력은 이 정도로 나옵니다. 낮아지는 것은 들숨을 시작할 때 낮아지는 거고요. 들숨이 끝날 때는 대기압과 같아집니다. 이 부분이 문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폐의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폐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작다가 맞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들숨을 시작할 때는 들숨을 시작할 때는 폐의 압력이 낮아졌어요. 그러나 들숨이 끝날 무렵에는 대기압과 같아져요. 그럼 내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쉴 때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내쉴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폐의 압력은 낮아진다 대 높아진다라고 페이지 47쪽에 쓰여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홀수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이 얘기고 끝날 때는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폐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흉강의 압력이 있었죠? 흉강. 폐를 둘러싸는 건 빈 공간, 흉강. 이해됐습니까? 흉강 압력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흉강 압력은 폐의 압력보다 높아진 역사 있을까요? 흉강 압력이 폐의 압력보다 높아진 역사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흉강압은 항상 폐포압보다는 작다릅니다. 이렇게 흉강압력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흉강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진다는 면 어떻게 될까요? 흉강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집니다. 흉강압이 대기압과 같아집니다. 예,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옛날 장수들이 칼싸움이고 하다가 화살을 툭 맞아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때 어떤가요?
아니요. 그런 장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지? 부러뜨리죠. 그러고 나서 싸워요. 왜 그랬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병서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화살 춤 맞은 아군이 있어서 어이 왜 그래 하면서 뽁뽁했더니 숨못 쉬어서 죽는 그런 걸 본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폐는 근육이 단일그램도 없어요.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푹 들어가지고 폐, 허파하고 둘러싸고 흉곽 그게 외부가 뚫려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폐는 스스로 커졌다 작아졌다 못하니까 호흡을 할 수, 숨을 들이실 수가 없어요. 아군이 화살 맞다, 어이씨 안 되겠다, 푹 뽑는 순간 아군 죽어요. 그게 병서에 이렇게 나와있죠. 뽑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러뜨리고 일단 전쟁하라. 그리고 나중에 뽑자마자 거짓되고 공기 안 통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다만 이 정도 디테일하게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레벨에서 나오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폐의 부피는 흡기시 부피 커졌다가 호기시 내려가겠죠. 이해됐습니까? 폐의 부피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페이지 46쪽, 47쪽 정리해 보실까요? 폐포에서 기체가 표현되죠. 이 그림을 처음 그린 건 아닌데요. 예전에 순환할 때 한번 소개해봤던 겁니다. 폐를 지나는 모세혈관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혈액이 온다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폐 동맥에 가까울 거고요. 지나오니까 상대적으로 폐 정맥에 가까운데요. 폐포에서 피, 이거는 압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압력. 산소의 압력은 5톤의 산소 알겠죠? 폐포의 산소 압력은 100ml Hg 정도 됩니다. 폐포에서 피, CO2 이산탄소 압력은 대략 40 정도 됩니다. 폐 동맥 쪽의 피, 산소 압력은 약 40이고요. 피, CO2 이산탄소 압력은 46입니다. 산소를 비교해보니까 압력이 누가 더 커요 하면 폐포 쪽의 압력이 더 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폐를 지나는 모세혈관으로 기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부분압이 큰 쪽에서, 즉 전체 압력하고 상관없이 부분압이 큰 쪽에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호흡이라고 불러주는 건데요. 폐포에서 산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넘어가는 이걸 외호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산탄소는 누가 더 많습니까? 그냥 이산탄소는
이산탄소는 폐 동맥 쪽으로 나가요. 그럼 이산탄소 어떻게 될까? 세포 쪽으로 이산탄소 넘어가겠죠. 그래서 외호흡을 통해서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적은 정맥피가 동맥피로 바뀌겠죠. 이해했습니까? 폐포에서 산소의 획득을 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산소가 넘어가는 것은 호흡, 요거는 기체 분압에 의한 확산입니다. 여기는 에너지 들어 안 들어. 확산, 에너지 들어 안 들어. 확산 에너지가 안 들어요. 확산은 분자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 에너지, 생명에 살아가는 에너지를 들일 이유는 없어요. 에너지 들이는 것은 호흡, 운동, 내가 혈압을 올리고 밑골을 횡격막을 내리고 하는 여기에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체분해의 확산이고 여기는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호흡 운동할 때는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체 교환할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외호흡이 폐포에서 났다면 그럼 내호흡은 뭐겠습니까? 조직세포 쪽이겠죠. 조직세포에서 피, 산소의 분압은 대략 40 정도, 이산산소 분압은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지나오면서 조직을 지나오면서 산소를 넘겨주고 이산탄소를 받는 그 기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내호흡은 어디서? 조직세포 쪽에서. 그 다음 이제는 동맥피가 뭘로 바뀐다? 정맥피로 바뀌겠죠. 이거는 산소의 공급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제가 했던 거 적어 주십시오. 페이지 48쪽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의미의 호흡은 뭡니까? 여기 외호흡과 내호흡은 결국엔 폐포에서 산소를 획득해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던져주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활동, 그걸 우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포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포호흡해도 좋겠습니다. 유기물, 대표적으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에다가 산소를 붙여서 계속 안 맞췄습니다. 이산탄소와 물과 같은 무기물로 쪼개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 이걸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세포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산소 흡입은 호흡기를 이용했습니다. 산소 운반, 공급, 운반, 당연히 우리도 숨 환기를 이용하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조직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해야 되겠는데 영양소와 산소의 획득 및 운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하시고 페이지 54쪽, 55쪽 다시 한번 더 봐주십시오. 54쪽, 55쪽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시험 잘 나온 내용이에요. 54쪽, 55쪽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54쪽과 55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이해되겠습니까? 54쪽, 55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해되겠어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 잘 나와요. 무조건 나오나? 공부하고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넘겨서 58쪽, 59쪽 12가지 문제 잘 하십시오. 문제 풀기 앞서서 잠시 한번 볼게요. 흡기를 하겠다는 것은 바깥공기잖아요. 바깥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건 질소죠. 그 다음 많은 건 누구예요? 산소예요. 그럼 호기에서는 어쨌든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그죠? CO2 이산탄소하고 산소 볼 때 이산탄소 더 많다, OX. 아니에요. 여전히 산소가 더 많아요. 됐어요? 나였음에도 상당한 양의 산소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날숨에 이산탄소가 많다라고 했지 날숨에 산소보다 많다는 아니에요. 되겠나? 페이지 58쪽, 9쪽 12가지 시작하십시오. 참고로 이산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시약이 BTB인데요. 산성에서 노란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산탄소가 많이 녹아서 탄산이 많아지면 산성이 되면 노란색이 됩니다. 중성에서 초록이었고 염기성에서 푸른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탄소가 많은 그런 물을 식물이 여기서 말하는 식물의 것은 이제 물풀 같은 놈들이에요. 걔네들이가 광합성 이산탄소를 소모하면 노란색이 점점점 초록색으로 바뀔 수 있겠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광합성 이런 거 할 때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이 12가지 문제 풀고 지정하십시오.
문제 풀 때 앞에 거 뒤적거리면 곤란하지. 그렇게 뺏겼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한번 정확하게 정독해서 다시 정독하고 풀든지. 지금 다 했어? 항상 풀면 집중하는 건 기본이잖아. 자, 덜 푸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푼 것만 채점할게요.
58쪽, 59쪽 호흡에 대한 기초 문제들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들이네요. 자, 호흡에 대한 12가지 문제, 증상 뭐 있을까요? 예, 호흡에 대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BTB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비커인데요. 공기 펌프로 공량 탄소에 공기를 넣어놨고 반면 B에는 내가 대신 날숨을 불어넣지요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공기 중에는요 이산화탄소 별로 없어요. 그래.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봐야 초록색이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근데 내가 내놓은 날숨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됩니다. 산성되면서 색깔이 노랗게 바뀝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산화탄소의 검출에 그럼 BTB를 이용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산화탄소의 검출로 또 하나 방법 뭐 있을까? CO2의 검출. 여기는 이산화탄소 있는데요 하는 거 뭐 있을까? 그렇죠. 석회수죠. 석회수 요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흐려져요. 흐려져요. 요게 이산화탄소의 검출의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석회수는 아직 여러분한테 좀 어렵겠지만 수소나 칼슘이라는 놈이에요. 여기에 CO2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CaCO2 탄산칼슘이 앙금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생성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검출법으로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소개해봤네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2번 문제예요. 그리고 폐와 조직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나타냈지요 해봤습니다. 폐에서 기체 교환, 외호흡이라는 것과 조직 세포에서 기체 교환, 내호흡, 기체 교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12번째 문제 키워보겠습니다. 가나에서 기체가 이동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면 분압에 따른 확산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미안. A는 해봤습니다. A는 산소가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산소는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괜찮잖아. 엄밀하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운반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D는 해봤습니다. D는 조직세포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D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산화탄소는 주변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보다 조직세포에 높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더 높다 보니까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죠.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체가 이동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됐나? 그래서 산소의 분압을 비교해보면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폐포 쪽이 더 높습니다. 조직세포는 그보다 낮지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CO2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했습니다.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폐포하고 조직을 보면 이런 관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뻔뻔하게 폐포가 있는 이쪽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외호흡인데요. 이 외호흡은 산소는 이렇게 넘어가겠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이래서 그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뭐겠어? 조직세포하고 모세혈관의 기체교환 여기가 내호흡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내호흡에서 이렇게 산소가 넘어가고 반대로 CO2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기체 A가 누굽니까? 요산소입니다. B지? B가 누굽니까는 요산소였습니다. 되나? C 이산화탄소였고요. D 역시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요 위에 그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기체는 분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기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기체 교환할 때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 안 들어? N 소모가 없어 했어요. (12번) 이해됐습니까? 떨어지면 또 없습니까? 자, 공부량이 좀 많겠지만 연속해서 할게요. 페이지 49쪽입니다. 이렇게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조직세포 그 영양분 왜 공급받았습니까? 조직세포에서 영양소 공급받았다. 그리고 산소 공급받았잖아. 그지? 왜 공급받았습니까? 생명이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영양소와 산소를 붙여서 CO2 이산탄소하고 물로 만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대요. 이 에너지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겁니다만 ATP라 불러주는 생체 화학 에너지와 나머지 열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ATP의 에너지는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지금처럼 내가 말을 하면 발성 소리를 낸다든지 전기뱀장처럼 발전할 수도 있겠고 반딧불이처럼 발광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 물질의 합성 이런 데도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근본은 바로 이 ATP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에너지 나오는데 이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 이산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뭐 물이야 우리 몸에서 다시 재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이산탄소, 물에 이산탄소 내보내야 되죠. 이산탄소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혈액이 너무 산성화돼 버려요. 있어? 산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조직세포가 부셔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산탄소를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물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물도 필요 없는 이상 많은 물이 있다면 역시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노폐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영양소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어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하면 주 영양소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수소,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탄소, 물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지방 역시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산탄소와 물만 발생합니다. 문제는 단백질입니다. 왜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말고도 질소 성분이 있는데 이 질소 성분 노폐물이 암모니아가 나와요. 독성이 더럽게 강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너무 강한 암모니아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1차 가공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간에서요. 간에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물론 이 요소가 독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요소로 바꿔주는 기작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간은 우리의 기관을 배우면서 사람의 기관을 배우면서 네 가지 기관을 소개받았습니다. 뭐 받았습니까? 하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렇게 네 개의 기관계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간은 어디 속할까요? 예, 간은 소화기관계에 속합니다. 간은 소화계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배설하고 있는데 왜 소화 얘기합니까? 배설에 필요한 배설기관계의 대표 진영이 콩팥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간이라는 놈은 소화기관계에 속합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소화 기관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 이거 애들 낚이기 딱 좋아요. 왜냐면 각 이렇게 되는 거 간 얘기 안 해놓고 기관 A는 배설 기관계에 속한다. 당연히 배설 문제예요. 동그라미 찾다가는 낚이는 거죠. 간은 소화기관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진짜 잘 나와요. 낚기 딱 좋은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요소를 바꿔가지고 이제 콩팥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산탄소는 주로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요. 물은 호흡을 통해서 폐로도 나가고 플러스 오줌으로 나가네요. 요소는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물론 일부 땀으로도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땀은 뭐 중학교 때는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오줌 나가는데 이제 뭘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요. 알겠습니까? 물론 콩팥을 통하고 이제 요관을 지나서 방광을 지나서 요도를 지나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되겠나? 그래서 배설, 콩팥, 배설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쪽에 오네요.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콩팥, 동맥 쪽을 봅니다. 이 콩팥 동맥 쪽의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베베 꼬여 있어요. 실타래처럼 베베 꼬여 있는 요거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사 실사자입니다. 구형 체 그람 물체 이랬어요. 콩팥 동맥의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베베 꼬여 있는 사구체가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걸 봉원 주머니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말피기 소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콩팥동이 그냥 그대로 정맥 쪽으로 가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놈이 주변 모세혈관을 베베 꼬면서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물의 획득이 일어난대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세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피기 수치와 세뇨관까지 다 합치면 우리 배설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 형성됩니다. 배설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네프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쪽에 콩팥 동맥 쪽에서 보문 주머니로 그래서 혈압이 높은 데서 찍 삐져나오는데요. 요 기작을 우리는 여과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과는 되지 말아야 될 것과 여과가 되는 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여과가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여과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혈구 여과 되지 말아야 되죠. 혈구가 나오면 오줌으로 피가 나와요. 혈요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백질 사이즈 큰 놈 이건 여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큰 놈이라서 여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과 된다면 혈요라 부르고 단백요라 부릅니다. 요자는 오줌 요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도할 때, 요관할 때, 알겠습니까? 그 오줌 요자가 되는 거예요. 당뇨가 된 요자가 오줌 요자예요. 알겠습니까? 여과가 되지 말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단백질은 혈장 중에 대략 한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A 했는데 8%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과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여과가 되는 것들, 이 여과가 된 것들은 우리는 원요라는 이름을 씁니다. 원요. 여과가 되는 것들, 일단 물이 여과가 되네요.
아미노산과 포도당도 이어가 됩니다.